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해주실래요? 예, 감사하며 살자님. 지난주에도 감사하며 살자님이 1번으로 인사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음, 궁산 노족봉님은 처음 아이디고, 처음 보는 분이고. 자, 시장 징글징글하네요. 그죠? 자, 오늘 아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상하게 수요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방송 출연한 날마다 수요일마다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면목이 없네요, 정말.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임과 아까 이 한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오늘 타이틀은 비추세 구간에서의 섹터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주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추세 흐름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게 비추세냐라고 보면 정배열되어 있지 않고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될 때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정배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차트 보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막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 그죠? 그런데 차트 안 보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 그죠? 차트를 보고도 힘든데. 또 반대로, 그죠? 차트만 보다가 그 실적이나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생각하지 않고 차트만 보면 또 그 기본적인 내용 부분에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합쳐져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 부분을 할 때, 매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투자라는 흐름으로 투자라는 개념으로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트를 볼 필요가 없죠. 그죠? 반면에, 매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차트를 봐야 되는 거고, 그지? 그래야 뭐 에너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에선 투자와 매매와 투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에서 여러분의 선택 사항은 어떤 건지, 그죠? 그거는 각자 그 주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인 거지. 음.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비추세 구간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 전제는 정배열되어 있지 않고 역배열되어 있을 때, 시장이 역배열되어 있고 내 종목이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이 역배열되어 있을 때는 베팅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게 기본이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부분도 또 논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일봉에서는 역배열인데, 그죠? 주봉에서는 정배열이, 지금 얘는 정배열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죠? 정배열이 살짝 깨졌지. 5개월 이평선은 올라가야 정배열인데 20개월도 깨고 내려와 있으니까 월봉에서는 뭐 지금 정배열인 상태고, 그죠? 그런데 이제 5개월을 살짝 깼죠, 얘도. 월봉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봉으로 바라봤을 때와 월봉으로 바라봤을 때 그 흐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추세인 월봉 흐름을 보면서 일봉에 대응하는 형태의 차트 흐름을 보는 거고, 그거의 기본 흐름 부분을 이 실적, 그죠? 펀더멘털을 함께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이제 미국 시장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다우존스나 이런 쪽은 지금 벌써 이전 저점 근처까지 와서 헤매고 있다는 건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센 시장은 나스닥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거 아니고,
요거 국채 발행을 한다. 그죠? 국채 발행을 해서 나름 경기 부양 의지를 좀 보여준 건 분명해요. 그죠? 안 하던 걸 하겠다고 하니까 안 하던 걸 하겠다고 한 부분이야. 그래서 184조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그 부분으로 중국 시장이 바로 살아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아직은. 왜? 그만큼 중국 부동산 문제든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차트로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지. 그죠? 상해 종합 모습입니다. 그죠? 이렇게 급락하고 하염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내려온 부분이잖아. 그죠?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월달 지수가 여기였었는, 1월달이 어디야? 여기였지.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미 거꾸라져서 이전 저점 체크하는 수준 근처까지 왔는데 이렇게 심각한 중국 경기 흐름이다 보니까 그런 부양책을 내놓는 부분. 그것 때문에 어제 양봉을 냈고 오늘 갭상승하고 음봉을 보였잖아. 정말 그게 시장 부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흐름이라면 적어도 이 라인을 돌파해야 돼. 이 하락하는 추세를. 그죠? 근데 이 근처도 못 가고 지금 개기득 하는 걸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게 홍콩도 보여줬잖아. 그죠? 홍콩도 하염없이 1월 말 고점 이후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 그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흐름 부분을 갖다가 저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갭상승했다가 음봉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그죠? 우리 시장에서 오늘 강세를 보인 섹터 부분이 뭡니까? 화장품. 그죠?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주구장창 이게 내려오다가 중국 저런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물론 화장품 중에서 여러분들께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CNC 인터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거는 사상 최고치를 넘으면서 가잖아요. 그죠? 중소형 ODM 관련 화장품 쪽은 괜찮은데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는 중국 비중이 높은 쪽은 별볼로 없는 상황. 그래서 오늘 화장품 쪽이 그나마 반등을 했다고 추세를 연장해서 상승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화장품이나 그죠? 이 카지노 그죠? 이런 쪽도 반등 오늘 좀 들어왔잖아. 오늘 중국 관련 섹터들 전체적으로 그리고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항공주들 반등 들어왔는데 쫓아갈 만한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크게 매력이 없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중국 관련 흐름 부분에서 기대할 만한 흐름 부분은 크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시장이 좀 안 좋으면 보험주,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런 쪽 부분에서 보험주들이 조금 지수 받쳐주는 정도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세게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 중국 관련주의 일부만 반등하는 흐름 정도를 보였지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반등의 개념이지 상승의 개념은 아닌 시장이다.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의 지수를 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사실 제대로 된 시장이었으면 어제 아랫꼬리를 달 흐름을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다 보여줬는데 그죠? 이 돌아서 다시 이 아랫꼬리 단 몸통을 깨지 않는 이 범위 내에서 움직여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걸 다 해야 하고 다시 왔다는 건 여기서 지지부진한 양상을 더 보이겠다는 거죠. 그죠? 그게 왜? 여기서 이제 더 지지부진한 지수상은 저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바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 왜? 일봉에서 지금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누군가 매수 주체가 확실한 흐름이 전개가 돼서
그죠? 이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죠? 미수금 1조 300억, 그죠? 미수금이 1조 300억. 응? 거기에 이 전체 신용잔고는 좀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미수금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 매수 주체가 없어요. 그죠? 또 개인만 주구장창 오늘 샀잖아요. 어제 아래꼬리 달았다고 뭐 개인만 3,600억, 코스닥 1,400억 샀으니까 미수로 버티는 시장, 신용으로 버티는 시장이다 보니까 예탁금은 뭐 45조에서 50조 사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런 미수금과 이 신용에 대한 반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니까 메이저 주체가 뭐에 급할 게 없는 시장인 흐름 형태가 지금 전개가 되고 그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죠? 이 글로벌 시장 흐름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의 수급 흐름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자, 애매한 부분이 이럴 때가 이제 비추세 구간이라는 건 추세가 상승도 아니고 지수가 하락도 아닌 흐름 부분의 우리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펀더멘탈 흐름으로 보면 뭐예요? 이 PBR 기준으로 펀더멘탈 기준으로 보면 주가 지수가 더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기보단 반등할 흐름이 더 강한 위치에 있는 건 분명한데 주식의 주가를 결정하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펀더멘탈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급, 심리 이 세 가지가 한 박자가 돼야 되는데 그죠? 수급이라는 열쇠가 뭐예요? 작동이 되지가 않는 거죠. 사실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뭡니까? 이거 국채금리 때문에 몸살을 앓았잖아요. 5%를 넘어서서 내려왔고, 그죠? 그리고 달러도 107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고, 이스라엘 전쟁 부분에서 여기서 내려오던 유가가 이스라엘 하마스 때문에 올라갔지만 WTI 기준 95불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고 그러면 이런 세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땐 시장 지수가 더 밀리면 안 되는 라인인 거예요. 왜? 이게 금리 부분, 그죠? 이 달러 인덱스는 외인들의 수급 요건을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니까. 그죠? 유가도 우리 시장에서는 원유 수입 비중이 높으니까 그죠? 이 유가가 올라갈수록 무역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내려오면 이 통화 가치,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셀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수급적인 그 요인으로 봤을 때 그러한데 그런데 환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면 그죠? 1360원 이후에 지금 오늘 하락했다가 다시 또 올라온 흐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어제 달러 부분이나 흐름을 봤을 때 뭐 오늘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보긴 했지만 지금 여기가 10월 4일이란 말이에요. 10월 4일 날 고점이었었던 부분에서 내려왔는데도 외국인들이 전혀 수급적으로 반응을 안 해. 수급적으로 반응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매수를 하지를 않는다고. 그죠? 어제만 조금 매수를 한 정도고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들은 미수하고 신용으로만 대응하고 그러다가 신용 딱 잠그는 종목들이 영풍재지 때문에 뭐에 관련 15개 기업들 키움증권에서 또 잠그고 뭐 하는 흐름들을 지속되다 보니까 수급을 해소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 그럼 뭐해? 여기서 시간을 옆으로 횡보하고 주가 지수가 옆으로 횡보를 해도 주식 부분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섹타의 종목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죠? 카카오, 네이버, 뭐 정배열된 애들이 별로 없어. 그죠? 섹타에 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수출이 양호하다 해도 별 볼 일 없고 그나마 은행주들이 뭐 정배열 될까 말까 한 고주치인데 크게 매매 포인트가 나오기 쉽지 않는 위치고 오늘 조선주가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르긴 그죠? 많이 올랐다고 얘네들이 정배열이냐고. 그죠? 오늘 뭐 조선주 막 좋다 그러는데 주구장창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데 이거 내일 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쭉 올라갈 거라고 들어갈 만한 기술적인 위치는 아니야. 그죠? 대부분 어느 라인을 봐도 뭐예요? 지금 건설기계 쪽도 마찬가지고 오늘 유일하게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중국 관련 화장품하고 그동안 주구장창 떨어진 롯데케미칼 이거 7% 올라왔다고 여러분들 그죠? 중국 그 부양하니까 나아집니다 하고 들어가겠느냐고. 그죠? 보유한 사람이나 반등을 기다리는 몫이지.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삼성바이오 마찬가지 그지? 뭐 SRT리온 합병하고 나서 조금 반등했는데 반등해서 뭐 이게 더 추가적 상승 흐름을 크게 갖고 갈 거라고 들어가기에도 뭐 부담인 흐름이고 카카오 네이버는 뭐 다 할 말 없고 그나마 뭐 게임주도 주구장창 떨어졌다가 그죠? 유메이드 조금 반등 들어왔는데 일로 들어가기도 시원치 않고 그죠? 실적이 안 좋아서 이사 본 게 박살났었던 이마트 그죠? 이렇게 빠져서 조금 반등 들어간다고 들어갈 만한 종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괜찮은 그 라인 부분에서 전체 부분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던 뭐 전력 매점망 이쪽도 저 실적 부분 잘 보셔야 되고 한 부분에 실적 라인 부분들이 그나마 좋은 게 HD 현대인력하고 효성중공업 정도인데 그죠? 이쪽 라인은 그나마 괜찮긴 했는데 시장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지. HD 현대인력은 오늘 실적 장 초반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양호하고 그죠? 반면에 LX 일렉틱은 실적이 별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별화가 확 되죠. 그죠? 재룡전기 쪽 라인도 실적은 괜찮을 건데 시장을 못 이기고 있고. 자, 이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놓여져 있다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섹터상 접근할 만한 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 전부 다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지수가 더 세게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펀더멘탈 PBR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지수는 자체는 한번 받아볼 만한 위치에 와 있는 건 분명한데 선뜻 어느 쪽에 배팅 걸기가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 역배열되어 있다가 반등이 들어오는 구조란 말이죠. 그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고 했다가 지금 쫙쭉 빠져내려오고 있죠. 그죠? 아직도 저점 안 나왔다고 보고. 걔 그거 하면서 두산 박살나고 있잖아. 그죠? 분위기 띄워놓고. 그러니까 이 로봇 관련주들인데 로봇도 별 볼 일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종목들이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이 크게 없다. 그나마 뭡니까? AI 한미반도체 하나 정배열 만들어 놓고, 그지? 요 하나마이크론, HPSP, 요 정도잖아. 그죠? 그런데 얘네들 실적 발표해서 뭐 실적 흐름 봤을 때 더 추가 상승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니까 접근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종목 부분, 그러면 뭐 방산, 뭐 이스라엘 전쟁 난다고 얘네들이 뭐 올라가요? 하마스 전쟁 난다고? 아니잖아, 그죠? 뭐 길길길길 옆으로 비실비실한 정도지. 근데 이제 방산 쪽은 실적은 괜찮을 때 거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비실비실해. 근데 이제 정배열돼 있긴 하지. 그죠? 여튼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 낙폭이 세게 가다가 한번 반등 들어오는 거 그걸 쫓아가기에는 쉽지가 않는 시장이고. 그죠? AI 쪽 라인에 뭐 비누니 루닛이니 뭐 이 천멸이잖아. 비누하고 루닛 AI 뭐 대장이다라고 의료 거기 벌써 거기서부터 실적 시즌 되니까 박살나고 내려와 있잖아. 자, 그런데 그만큼 지금
지수에 대한 부담보다, 왜냐하면 지수는 뭡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뭐 롯데케미칼 7% 반등한 것처럼 롯데정밀화, 금호석유 반등 이렇게 죽으라고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것처럼 급락했던 애들이 LG디스플레이 그죠? 오늘 5% 반등했네 그죠? 이런 애들 먼저 급락을 했었던 애들이 1, 2% 반등 들어와서 지수를 받쳐주면 지수가 일정 정도 받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주가 없다는 거지. 주도 섹터가 지금. 그죠? 그나마 이제 시장 부분에서 그러니까 눈에 딱 들고 움직일 수 있는 정배열 시장 흐름 부분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장 궁금한 게 이게 깨졌나? 컴퓨터가 바뀌니까 다 깨져버렸네. 2차 전지일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 2차 전지와 관련돼서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오늘 뭐 2차 전지가 전멸을 했어요. 그죠? 악재예요. 악재는 에코프로비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할 거 없이 다 떨어졌으니까 뭐 삼성 SDI 7%, LNF 7%, 포스코 퓨처 10%, 뭐 에코프로 8%, 뭐 다 전멸이잖아요. 그죠? 2차 전지가. 그나마 그지? 이 7월 26일 날 이렇게 이 부근에서 매도하고 다시 샀던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덜 아프지. 그지? 그런데 이 7월 달 중순부터 올라가는 타이밍에 사셨던 분들은 정말 힘든 상황일 거야. 그죠? 2천원지를 계속 사기만 하는 것도 부담일 거고, 오늘 떨어졌던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은 이거였어요. 사실은, 4, 5일 전에, 그죠? GM이 미시간 공장 픽업 생산하는 공장 부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부분을 1년 연장한다. 연기한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죠?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이, 조금 더, 확대돼서 오늘, GM이, 그러니까 어제지, GM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2022년에, GM이, 기업의 목표를 세웠다고. 기업의 목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차 40만 대를 생산할 것이다. 판매할 거다. 생산할 거다. 그죠? 그런데 그걸 폐지했어. 표면적인 노출된 이유는 전기차가 판매 둔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그죠? 작년에는 65%인가 그 정도의 증가율로 증가하다가 올해는 59% 정도 증가를 해. 그죠? 그러니까 증가는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못한 정도지 폐지할 정도의 흐름이 아니고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 폐지가 아니라 반면에 거기에서 2025년까지 2022년에서 2025년까지 100만 대 생산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야. 그러면 뭐예요? 올해와 내년 부분에 있어서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차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악재인 거지. 그죠? 단기적으로는 악재의 흐름인 거지. 악재인 건 분명히 한 거예요. 다만 단기적인 악재는 분명한데, 그죠? 그러니까 2022년에서 2025년까지 100만 대인데 그 사이에 2022년에서 2024년까지 40만 대 생산한다는 거를 폐지했다. 전기차 판매 둔화 가능성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핵심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노조들의 파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
그죠? 제가 그 돌직구 타이밍에서도 뭐야 한 달 전인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해결이 안 되고 뭐 엊그제는 스텔란티스가 더 확대됐고, 그죠? 그 전에는 포드가 확대됐고, 어제는 뭐야 GM이 또 확대됐고,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그죠?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우리나라는 뭐에 한번 고용하면 뭐에 이 해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런데 미국은 뭐에 이렇게 자동차 노조하고 맞붙으면 기업이 폐쇄하거나 노동자를 해고시켜요. 맞대응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런 흐름 내에 지금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고 확대되면 당연히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힘들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그죠? 거기에다가, 제가 뭐 GM의, 오너도 아니고, 그죠? 제가 유추해 보면, 결국은 노조가 주장하는 것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노조가 파업을 확장한 만큼 해고를 하고, 너네 그래도 계속 너네 뜻을 굽히지 않고 절충안을 안 찾아? 그러면 뭐해? 공장을 폐쇄하든 아니면 생산 흐름을 갖고 가려고 뭐 노동자를 확보하고 이런 거를 딜레이를 시키는 거고 늦추는 거고 이런 그 속에서 나온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건도 지금 파업 때문에 생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노조하고의 갈등 이런 흐름들 속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2024년까지 40만 대 생산하는 건 폐지하는데 2025년까지 100만 대 생산하는 건 유지.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부담을 갖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 불을 더한 게 뭐예요? LG 엔솔에서 그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그렇지 않아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죠? 거기에 GM, 미국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들에서 생산 차질이 있지. 거기에 판매량, 목표했던 판매량을 낮추는 그런 흐름을 보이니까 이쪽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에코프로 BM의 흐름을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요때 이 7월 26일 날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우린 전량 매도했다. 물론 우리도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샀는데 지금 물려 있어. 솔직히 말하면 아셨죠? 이날 요 25일과 26일 날 전량 매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뭡니까? 이 가격은 26일 가격은 기억하면 안 된다. 그죠? 26일 이 고점 가격을 기억을 하면 이 밑에 내려온 가격들이 싸 보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야. 그죠? 얘가 추세로 보면 여기를 깨는 라인이 때리는 라인이지. 이게 일봉에서의 추세 라인이니까.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추세지, 이 추세.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의 흐름 부분이 오버슈팅 나면서 오버슈팅이 난 거라고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격을 보고 58만 원이 58만 4천 원까지 갔으니까 35만 원이 싸다. 이건 순진한 발상. 그죠? 이건 순진한 발상. 기술적 흐름에 있어서는. 그죠? 그러면 얘가 이 라인에서 추세단 부분의 하락 부분, 이 기본적인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의 움직임으로는 뭡니까? 이 폭만큼의, 이게 추세대 라인 부분의 폭만큼의 하락 부분이 추세를 깨면 내려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흐름 부분이 내려오는 거라고. 이게 기술적 분석이야. 그죠? 지금은 조금 요 라인에 거의 왔잖아. 그죠? 오늘 종가상이.
이해되세요? 물론 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버 하락되는 부분이. 그게 뭐냐면 여기 라인에서 요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마디를 깨면 마디를 이 추세가 왜 중요하다, 추세가 중요하냐고 하면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추세대를 통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오버슈팅이 나는 타이밍에선 때려야 된다. 그죠? 매도해야 된다. 그래서 7월 26일 여러분들께 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전량 매도했다. 한 주도 안 남기고. 그죠? 그런데 그 가격 라인에서 이만 이쯤 돼서 사도 지금 밀린 자리가 엄청나게 크잖아. 행여나 이 정고점 부근 30만 원에 산 사람들도 지금 힘들죠. 그죠? 이 사람은, 이분들은 그나마 버틸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도 한 번 매도 안 하고 계속 사기만 했던 사람들은 뭐해? 이 가격이 절망스러울 거야. 주가는요. 올라가면 확신을 더 갖게 만들고 떨어지면 뭐해? 확신이 비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부분은 이거지.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전에 주도주의 역사 2000년도 부분에 이거 1999년에 솔본을 비롯해서 인터넷 혁명을 한 새로운 기술. 그죠? 얘네도 뭡니까? 월봉으로 1990년도에 99년도에 그죠? 이건 나오지도 않네. 99년도가. 안 나와서 패스. 99년도 연봉으로 보면 나올라나? 그죠? 다이얼 패드를 가지고 상승했었던 2만 원짜리가 32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여기는 20만 8천 원인데 뭐 이건 여기서 그 다음에 뭐 배당하고 막 해가지고 이거 바뀐 거고 제가 정확히 기억해. 저는 32만 원에 팔았으니까 2020년 1월 2일 시초가에 그죠? 이렇게 뭐에 가격 2만 원짜리가 유무상증자하고 32만 원 올라갔었던 타입. 그 다음 이제 뭐에 현대, 미포조선, 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이제 이게 주도주 세게 올라갔었던 연봉. 그죠? 2,000원짜리가 20만 원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내려왔고. 요때 올라갔던 게 조선철강건설기계지주화학, 그죠? 중국 인프라를 구축을 필두로 한 부분에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국 시장의 소비 흐름 부분으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이 올라갔고. 그죠? 그리고 나서 박살난 거잖아요. 그지? 그리고 또 뭐예요? 얘네들 다 끝난 다음에 전기차 전환하기 전에 뭐예요? 70주들. 그지? 그게 이제 현대차 기아 2012년 5월 2일 날 기아가 84,200원에 84,800원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지금은 이제 전기차로 다시 올라왔지만 그죠? 2012년 요 5월 2일 84,800원 찍고 3만 원 깨져서 내려왔다가 이 새로운 흐름 부분으로 다시 올라온 거고. 그죠? 2017년 18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대빵 많이 나오면서 올라왔었던 타임 2017년 18년. 그죠? 이때 영업이익이 60조 가까이 됐었던 때. 지금은 거기 뭐예요? 응? 아니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돌파하기가 어렵지. 그죠? 지금 뭐 영업이익이 여기에 비하면 택도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런데 잘 보시면, 그죠? 삼성전자 하나만 연봉으로 살아있네. 그죠? 코로나 때 올라왔었던 카카오, 네이버, 박살나고 연봉으로는 뭐 아직 이거 깨지 않았지만 이건 큰 의미가 없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직도 비싸고 카카오는, 그죠? 왜 시가총액 부분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지금 여러분들이 주도주의 역사, 로봇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게임도 화려했을 때가 있지. 그죠? 코로나 그 특수로 집안에 앉아서 뭐해?
게임만 할 때가 뭐예요? 고점이었잖아. 그죠? NFT 난리칠 때 유메이드하고 그 다음 뭡니까? 집구석에 앉아서 게임만 주구장창 해야 되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코로나 시기에 뭐예요? 고점을 친 부분들 그걸 제외하고는 뭐예요? 다 내려오고 있잖아. 그죠? NC소프트 100만 원 이게 코로나 절정기였을 때 고점을 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부터 시작을 해서 시젠이라든지 이런 백신 관련 이쪽 라인 부분도 뭡니까? 그때 다 고점을 찍고. 자, 이렇게 보면 연봉 흐름 부분에서 주도 섹터가 주도주로서 쭉 가는 흐름 부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 삼성전자는 뭡니까? 월봉 라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어떻든 뭐 실적이 안 나오고 뭐 이래도 뭡니까? 다른 거하고 틀리죠. 다른 종목하고 틀리잖아. 주도 섹터가 국면마다 99년, 2000년, 2003년에서 7년, 2008년에서 10년, 그리고 2012년, 그리고 2017년, 18년, 그리고 2021, 22 이렇게 국면마다 섹터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제 그 속에서 섹터상에서 뭐예요? 끝까지 유지하는 게 없고 한 번 고점을 치면 다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2차전지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죠? 그럴 수도 있어. 뭐 한 건? 경쟁력이 없는 건. 오늘 비록 그죠? GM 관련 악재가 나왔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왜 연봉이나 월봉 흐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냐면 삼성전자가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하면 삼성전자도 한번 그 2017년, 2018년 그죠? 이때 영업이익이 확 나서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다음 코로나 때 뭐 유동성으로 막 10만 전자니 실적도 안 나오는데 10만 전자니 하다가 내려왔는데 실적이 엑스판인데도 불구하고 더 안 내려오잖아요. 다른 거 같았으면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다른 종목이었다면.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응?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확실해서 그거 아니고, 그죠? 디램 가격이든 뭐든 얘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잖아. 감산을 통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글로벌 시장에서 디램 시장의 1등 주자로서 과점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 셀트리온이니 카카오니 뭐 화장품이니 뭐 조선철강 건설 기계지주 화학이니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글로벌 경쟁력 1위가 아니야. 응? 글로벌 경쟁력 1위여야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두산 로봇 상장할 때 막 뻥튀기하고 막 해가지고 로봇 협동 로봇이 어떻고 무슨 뭐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걔가 글로벌 1위입니까? 아니잖아. 항상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하는 그 섹터 내에서 1위를 하는 라인에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쪽 라인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라인이라고 보는 상황이다. 그죠? 그러면 뭐 동박이나 전해질이나 그죠? 블리막이나 이런 쪽은 별 볼일 없는데 그나마 양극재가 글로벌 시장에서 1등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완성차 업체들의 그런 악재 요인으로 하락을 한 거지. 예, 기쁜 조약 돌립. 그죠? 그런데 아까 추세 라인으로 보게 되면 거의 다 왔잖아. 그지? 이게 순환하면서 때리는 거지. 그지? 에코프로비엠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하고 그러다가 좀 반등하려고 했더니 포스코피처엠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하고 그러다가 반등 좀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완성차 GM의 뭐예요? 전기차 단기 판매 목표치 하향 이런 뉴스로 또 하락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미수금이 1조인 상황에서 이제
주도 섹터라고 보였었던 그리고 찬양의 일색이었었던 이 2차 전지 쪽에 신용이나 들어갔던 분들이 내일 쏟아지는 타임 그게 이제 막바지 국면일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아까 방송 중에 흑연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어디 갔어? 이건 이제 원고는 어젯밤에 쓴 거예요. 어젯밤에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그걸 한 건데 이게 컴퓨터가 바뀌면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이제 양극재, 음극재, 흑연은 이제 음극재에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 그죠? 여기 뭐 양극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음극재 부분만 오늘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음극재는 흑연 광산, 여기서 이제 구형 흑연을 만들어서 천연 흑연으로 가는 이 구형 흑연을 우리나라가 거의 중국에서 다 수입이다고. 그래서 천연 흑연 부분이 되면서 요 음극재로 사용하고 또 이제 인조 흑연은 콜타르, 그죠? 콜타르 이게 이제 뭐 철강 내화물 뭐 이거에서 나온 콜타르 아시잖아요. 여기 이제 요 화면을 보면 안 돼. 콜타르가 어디 있더라? 요거 콜타르. 이 콜타르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어디 갔어? 침상 코크스를 만들어서 그 침상 코크스를 이제 활용해서 인조 흑연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흑연은 뭐 연필심도 다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흑연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상태로는 속수무책이야. 90%가 넘는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 흑연이든 인조 흑연이든 뭐 전구체는 더 심하지, 그죠?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에 다 들어가는 건데. 자, 그런 흐름들에 이제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도 이제 불안 요인이지. 그런데 요 천연 고기에서 이제 이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의 차이는 인조 흑연 부분은 뭐예요? 이 천연 흑연에 비해서 내부 구조가 균일하고 안정적이잖아요. 요거하고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긴 수명과 급속 충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인조 흑연이에요. 그 인조 흑연을 만들려면 이 침상 코크스 기술에 필요해. 침상 코크스를 만드는 기술이. 그걸 분쇄해서 조립하고 흑연화해서 인조 흑연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침상 코크스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기술이냐면 지금 침상 코크스는 전 세계에서 단 3개국 그리고 6개사가 독점하는 희귀 사업이에요. 그거를 2015년 10월에 국내 최초 세계 7번째 침상 코크스를 상업화한 회사가 PMC텍이야. 그죠? PMC텍은 2012년에 미쓰비시 그룹과 이제 합작을 했지. 포스코 캠텍하고 해서 만들어진 회사인 거지. 그죠? 그런데 사실 흑연 부분을, 흑연의 생산이나 정제, 재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시잖아, 다. 선진국들은, 그죠? 3D 같은 거 잘 안 할 날이잖아. 인건비도 비싸고, 전력비도 비싸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광산, 광물 이런 쪽은 중국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지배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 요 침상 코크스 콜타르를 해서 침상 코크스를 통해서 반도체나 음극재, 전극봉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도 이 흑연의 이미 IRA 법안 통과하면서 광물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서방 국가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쪽에 회사하고 호주 블랙록 마이닝의 자회사
요 부분하고 이미 체결을 했어. 근데 MOU 개념이야. MOU. 그러니까 구속력이 조금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부담인데 여하튼 이미 이 블랙록 마이닝의 지분 15%를 2021년에 확보해 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뭐 MOU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그거 하지 않을 거야. 그죠? 10년간 75만 톤인가? 그 정도의 체결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요게 곧바로 바로 생산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인재후견과 관련해서 뭐 나름 우리나라가 또 기술 개발을 해서 생산을 지금 8,000톤 공장이 인재후견 공장 부분이 준공이 됐고, 그죠? 8,000톤 규모.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은 본격 생산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진짜로 규제를 세게 하면 부담 요인인 건 분명하지.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도 오늘 2차 전지의 하락 부분은 좀 침소봉대한 아까 LG엔솔과 GM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거기에 수급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 전반에 미수와 신용 이 부분이 많다는 이 부분을 통한 공매도의 공격이 악랄하게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이 소폭 나스닥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우리 시장이 어제 아래꼬리를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이 미국 시장이 미약했잖아요, 어제. 그죠? 미약하니까 또 공격을 받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죠? 제가 어려운 시장일 때는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쪽 저쪽 당일 움직이는 거에 반응하면서 움직이면 계좌가 녹는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에 실적 점검하면서 그죠? 내가 투자의 개념으로 갖고 갈 거면 지금 모아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단기적 흐름이면 비중 축소하고 다시 봐야 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지. 그죠?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런 지금 시장의 비추세 구간에 놓여 있는 흐름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운 종목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야기한 게, 그죠? 그런 라인에 놓여져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고통 없는 바닥 없고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섹터 종목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내가 견딜 수 있으려면 그죠? 그러니까 일봉이 쓰러지고 주월봉이 흐른 부분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느냐? 그 속에서 내가 그 기업에 이거 단기적으로는 이거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지, 그죠? 내 주식만 떨어진 것 같아. 시장이 박살나고 종목들이 다 박살나는데 내가 현금을 다 확보하고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그건 주식시장에서 항상 있는 거예요. 그죠? 올라갈 때 다 팔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떨어지면 더 부담을 느낀다고. 주식은 내 기업 부분에 있어서의 이 정책적인 변화나 또 그 흐름, 펀더멘탈의 변화, 이 흐름에 따라서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완급 조절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았다면 그죠? 그 기업의 성장성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나스닥도 오늘은 약세일 가능성이 크지, 그죠? 이틀 반등을 했으니까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실적 발표하고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졌긴 하지만 그죠? 메타도 또 41개 미국 주에서 또 소송 들어가느니 뭐니 중독성 심하다고 이런 얘기 하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 보고 아직 11월 1일 FOMC 회의 이전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보여준 게 이제 요거다고 높아진 금리. 일단 절대적인 금리가 높아졌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뭐 해소된 게 없고 대선 불확실성이 있고 미국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서 한 해에 이자 지급만 900조가 넘는데지요. 900조가. 고금리다 보니까 금리 이 900조가 넘는 한 해의 이자 부분이 거기에 지금 미국만 제조업 지표가 좋지 어제 발표된 유럽 제조업 지표 별로 안 좋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은 뭐예요? 추세를 전환해서 확 돌아나가기가 쉽지 않은 위치에 있다. 그죠?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장 펀더멘탈이 더 세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추세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든 시장이에요. 그래서 힘든 시장일 때 뭐예요? 의지하고 함께하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죠?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뭐예요? 기존 주도주의 가격 저점이 확인이 됐는지 이걸 판단하고 스위칭하는 전략 부분이 필요로 한 타이밍이지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매매하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려한 애출님, 힘든 시장이야. 막 편하게 막 사도 된다. 막 이럴 수가 없는 시장이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못 해드리는데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잘 갖고 가야 될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디야?